저는 처음에는 약간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무슨 근초강 나올 때까지는 좀 '이게 뭔 얘기인가.' 했는데 선화 공주 나올 때부터는 뭔가 좀 제가 아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너무 재밌었어요. 그 선화 공주 이야기부터는. 그래 가지고 민성이는 또 어땠는지. 저는요, 이 책이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는 사실 따로 제가 역사책을 크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따로 크게 관심 없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나름 이야기도 많이 쓰여 있고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았어요. 네. 그다음 선생님은? 저는 백제에 대해서 사실은 의자왕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맨날 삼천궁녀랑 술만 마시다가 나라를 망치왕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백제 의자왕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이 뭐 그전에는 훌륭왕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책을 다시 알게 되었고 보통 그 삼국 통일의 신라가 주역이어서 신라 중심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백제도 꽤 이렇게 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새로운 시각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계로왕이었다면 그 고구려를 첩자의 속임수에 넘어갈까라고 한번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은 게 제가 약간 누굴 속이고 막 나라를 그렇게 망치고 하는 좀 얘기를 재밌어요. 물론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찾아서 많이 읽어서 저는 일단 고구려 사람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약간 방심하지 않고 좀 첩자니까 가까이 두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절대 속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읽을 때 계룡이 조금 멍청해 보였어요. 그다음 민성이는 어떤? 저는요, 계로왕이 제가 만약에 계로왕이 된다면 솔직하게 진짜 말해보면은 애초에 그 전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막 군사 정치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안다 하면은 확실히 놀면은 되게 시간도 빨리 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걔한테 속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선생님은?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안 속고 싶지만 사실 상의하는 사람들이 솔깃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속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오는 동안에 또 남의 이야기를 쉽게 믿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 뭐 그 서동이 한 방법 있잖아요. 선화공주랑 같이 결혼하려고 가짜 노래를 만든 방법이 좋은 방법인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제가 선화공주라면 저한테 이렇게 나쁜 소문을 만든 게 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방법은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성이는 어떤? 네? 혹시 한 번만 더 말해주실래요? 네. 서동이 선화공주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쓴 방법 있잖아요. 그 네. 방법이 괜찮다고 보는지. 솔직히 결말은 나름 결혼까지 한다고는 했지만 애초에 이게 신분 차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솔직히 신분 차이는 없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이 공주부터가 집안에서 쫓겨나고 하는 것부터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은? 과거에는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재미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그 사회가 변하면서 가치관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상당히 범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꾀를 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렇게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인성이. 네.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인물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뭔지 또 누구한테 하고 싶은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쪽에 법왕이 살생을 금했잖아요. 이면에서는 되게 삼국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약간 되게 마음이 약하고 그랬다고 해도 좀 이 시대 때는 애초에 육식 같은 것도 다 금하는 건데 그러면은 애초에 백성부터가 말도 아닐 테고 그러면 굉장히 아니 백성이 고기 반찬을 평소에 먹지도 않긴 하지만 나름 이게 잘못됐다고 되게 말하고 싶었어요. 완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약간 이 살생이라는 게 약간 사냥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니까 계속 귀족 같은 애들은 불만도 생길 테고 해서 굉장히 잘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은 약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지유는 그 누구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 저는 그 의자왕한테 정신을 좀 차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 무슨 전쟁 중에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런지, 아니 읽으면서 의자왕만 잘했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의자왕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누구한테 또 뭐라고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그 도미 안의 부분에서 그 도미에게 과연 좀 그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떤 그런 일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님의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건드려서 결국 자기의 목숨도 위태롭고 아내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명분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일단 자기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 건가라는 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 아직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선화공주와 서동에서 서동한테도 욕을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여기에 진평왕한테 애초에 진짜 그 공주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는데 너무 몰지 말라고 좀 정치를 할 거면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하라고도 하고 싶었고 아사달과 아사녀에서도 아사녀한테 조금 더 좀 살피고 약간 좀 해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어디냐? 여기 그 곰나루 이야기? 그게 있잖아요. 혹시 만약에 여기 곰나루 이야기에서 곰이 아마 사람을 기다리다가 죽나? 그럴 텐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곰한테 애초에 사람이 동물과 같이 사는 것도 뭐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판타지적인 이야기라 약간 좀 너무 납치나 다름없는 거라서 얘한테 음식을 주고 그랬다 해도 결국엔 감금이나 다름없는 거니까 이러지 말라고 차라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유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 어떤 면에서는 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라면은 그래도 잘 보살펴 주니까 그냥 거기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동굴이기도 하고 좀 곰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냥 물론 착하긴 한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분처럼 달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현명한 현명한 게 아니라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선생님은요? 저는 되게 슬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는 그걸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곰은 과연 진정으로 사랑을 한 건가? 아니면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운 건가? 라는 부분에서 곰은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운 거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면, 자신이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둘이 마주보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그게 참 엇갈려가지고 내가 곰이 그 사람을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 남자는 곰을 사랑할 수 없었다라면 곰이 그 남자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남자를 풀어주는 게 그 남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사랑이지 그 남자를 자기 것에 가두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다. 근데 참 그런 점에서 슬프고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 우리가 그 백제 이야기 중에서 보면 21쪽에 근초고함이 고구려를 대하는 태도와 신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왜 달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초고왕 시절에 신라와 고구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외교 전략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는지를 얘기해보고 왜 달랐을 것 같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은 사람 있으면 찾은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라한테 좀 착하게 대한 거였어요? 정인증을 안 하고? 그렇지. 근초고왕이 신라와는 잘 지낸 거고, 그러면, 서쪽 바다의 무역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라와 부딪혀 쓸데없이 힘을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같아. 근데 왜 고구려와는 부딪히는 얘기지? 그러네. 자, 잘 모르겠으면 21쪽을 보면 됩니다. 21쪽. 책 21쪽을 보고 그 다음에 24쪽을 보고 그러니까 민상이부터 얘기해보고 백제는 북쪽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되도록 위한 신라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했고 고구려가 이쪽에 서해 바다로 진출하여서 바다의 무역권을 손안에 넣으려는 백제한테는 아주 중요한 전략지 쪽이라서 치양성이 공격을 했다. 지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중국 세력인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내고 그 땅을 고구려와 백제가 각각 차지하면서 두 나라의 경계가 직접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그래서 21쪽에 보면 자, 세력을 키우다 보니 백제는 동쪽에서 밀려오는 신라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아직 백제와 맞설 정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백제도 북쪽으로 진출하고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라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커지면서 신라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고 고구려와도 국경을 접하겠다고. 지우가 그 금방 읽어준 그 부분에서 원래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남랑과 백제라는 중간에 끼인 곳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가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남랑과 말갈이 망하면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바로 이제 접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백제는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신라가 접하게 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 접하게 된 거야. 그 둘 다 똑같이 접한 건 마찬가지. 근데 왜 고구려하고는 싸우겠다 생각을 하고, 신라하고는 싸우겠다고 생각을 안 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신라는 만만하게 보였다는 거야. 그 신라가 먼저 자기를 공격할 일은 없다고 판단했던 거야, 외교적으로. 전략, 전술적으로. 힘의 관계상. 반면에 고구려는 당시에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고구려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백제는 우선 어디랑 고구려랑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고구려한테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신라하고는 일단 뭐 하는 걸로 화친을 청해서 뭐 말 두피를 보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단지 고구려, 백제, 신라만의 일이었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지? 북한, 북한이 있어. 또 일본, 일본이 있어. 또 중국, 중국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로 위로는 또 러시아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부분들 어쨌든 가까이 있는 건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미일,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과 중국에 뭐 해야 된다? 맞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그랬었어. 한국, 미국, 일본이 한 팀, 북한, 중국이 한 팀. 그때는 뭘 기준으로 삼았던 거야? 그 편은. 한국, 미국, 일본이 한 팀을 놓고 북한, 중국이 한 팀을 놓은 거는 뭘 기준으로 그렇게 삼았던 거야? 383? 응? 한국, 미국, 일본 왜 한 팀을 먹어? 그리고 북한, 중국은 왜 적으로 삼아?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이념. 지금 말한 대로 북한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한 거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은 자유시장주의, 자본주의 국가들 속에서 그런 이념과 경치체가 달랐기 때문에 더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갖고 맞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가 삐그덕거렸어. 갈등하고 있어.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무조건 미국 편을 들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무조건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때로는 중국과 손을 잡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북한,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 왜 북한, 중국과 우리나라가 손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까? 북한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유는 뭘까? 뭘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왜 북한과 손을 잡아야 돼? 우리는 왜 북한과 친해져야 돼? 그래야지 세력이 나라가 더 커지고 다른 나라가 그럼 엄마가 더 세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과 손을 잡았겠는데 일본과 손을 잡아도 세력이 커지는 건 마찬가지잖아. 근데 왜 북한과 손을 잡아야 되냐? 하필. 그 둘이 통일되잖아요. 애초에 한 나라였으니까. 민석이가 얘기한 대로 원래 둘은 애초에 하나였기 때문에 한 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한 거야. 북한과 우리는. 그러니까 민족주의. 한국 민족이나 한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과 우리가 손을 잡아서 지우가 말한 대로 힘이 세지고
더 강한 힘을 갖고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일본과 손을 잡자는 쪽에서는 민족의식이 아니라 아까 자본주의, 자유시장 질서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이익,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잡자는 거지. 자, 우리가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중국은 같은 민족도 아니야. 중국은 같은 자유주의 시장 대수태국도 아니야. 근데 왜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니까.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니까. 근데 인구 많고 나라 크는 게 왜 과거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왜 현재는 그게 문제냐고. 과거에도 중국은 인구도 많고 나라도 컸었어. 근데 왜 과거에는 적대적이었는데 왜 현재는 우리가 손을 잡다는 얘기가 스스럼 없이 나오냐고. 문제는 일단 강대국이니까. 어? 뭐라고? 민성아? 센 강대국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크게 관계 있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알아? 우리나라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국. 중국이야. 과거에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별 관계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밀착돼 있어. 우리나라의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야. 과거에는 미국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또 지리적으로 중국과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윤생했던 대로 중국이 앞으로 물론 사람마다 예상은 다른 거야. 지금은 초강대국이 어디야? 미국. 미국이 온톱이었어. 온탑이었어. 온탑. 혼자 유일하게. 그전에는 투탑이었어. 누구랑. 중국이랑. 아니 선생님이 여러 번 말할 때 중국은 아주 그냥 찌질했어. 일본? 미국하고 일본? 투탑. 일본. 아니고 미국과 소련. 지금 러시아.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짱이었어. 그때 양강, 두 가지 강대국, 양강 체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그러다가 소련이 멸망했어.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러시아로 짜겨졌어. 아주 크긴 하지만 과거에 미국과 맞설 만한 어떤 그런 힘을 잃었어. 그 대신 중국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중국이 물론 중국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다르지만 지금 현재 경제 규모로만 보면은 미국이 1등이야. 2등이 어디야? 2등이 중국이야. 3등이 일본이야. 일본. 4등이 독일. 지우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 12등 정도야. 12등. 그다가 올해 뭐 좀 잘해갖고 10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되게 잘한 거지. 180개국, 200개국 국가 중에서 10몇 등 안에 드는 거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180개 국가 중에서 몇 등이었냐면 170 몇 등이었어. 거의 180등이었어. 지금 북한이 거의 꼴찌 수준이야, 북한.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는 거야. 1950년대. 근데 1950년대 거의 꼴찌 수준이었던 거가 지금 뭐야? 상위권으로 이렇게 튀어오른 거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과 친하게 되느냐, 누구랑 또 맞서 싸워야 되느냐, 누구랑 편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그 관계라는, 그 외교 관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들이 역사를 여러분이 보면 단지 그것이 옛날 일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과가 뭐였나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야 되고, 우리나라는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고민하셨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5쪽에 열병식에서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 열병식의 의미와 황색 깃발을 사용했던 의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바다의 우회권을 차지하면 우리가 가장 강한. 열병식을 왜 하는 거야? 열병식이 뭐야? 열병식이 군대를 정렬시켜서 검열하는 의식.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 사기 올리는 거? 근데 그때 그 황색 깃발, 중국 친자만 사용하는 황색 깃발을 사용해서 사기를 더 높인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열병식 관련해서 잠깐만 동영상 하나 같이 좀 보죠. 북한이 열병식을 하는 걸로 유명한 건 나라인데 민감한 피부엔 아드노 스킨링크, 보트맨 프리바이오틱스가 피부 정대 달려! 앞으로! 한번 이런 걸경 우선 월급 행진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쿨 원경 스쿨의 행복을 우리 문화 대상을 지키고 있는 백발백중 공무원들의 대우. 우리 용단이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원대자 같은 지휘선을 막중한 친구의 그림이 자, 본 소감이 어때? 북한 열병식 본 소감이 어떤 생각이 들어? 지금 일단 이렇게 발을 딱딱 맞추는 게 그냥 사실 이거 좀 멋졌어요. 좀 이렇게 발을 딱딱 민선이 멋진 건 뒤천치고 렉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잘 안 보여 너는? 그랬구나. 네, 근데 되게 딱 음. 하나 된 것처럼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이건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데 이것이 커다랗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외부적으로 우리 이렇게 막강하다. 우리 이런 무기 있다. 우리 이렇게 세다. 과시하는 어떤 그런 무기야. 그러니 너네들 뭐 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덤비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그래서 보통 이런 열병식에 최고의 무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이렇게 선보여요. 또는 지금 지우가 말했던 부분들에서 발을 딱딱 맞춘다는 게 사실은 쉬워 어려워? 어렵죠. 무척 어려워. 너네들 무슨 체육 시간에 혹시 뭐 줄 맞추기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똑바로 서. 그거 계속 그 선생님 군대 훈련 받고 그러면 그 연습만 계속 시켜. 한 사람이라도 틀리면 다시 다 해야 돼. 발 맞추는 것도 오른발에 오른발 딱딱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 한두 명이 맞추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그걸 딱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력이 뭐하다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력이 뭐하다? 강하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그 군대가 얼마나 정신이 살아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세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병식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열병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해. 우리나라는 열병식을 주로 언제? 군인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 같은 데 주로 많이 해. 국군의 날 같은 그런 퍼레이드 같은 거 이것들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열병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백제의 이 근초고왕 때 열병식 했다는 것들은 바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그래서 열병식 같은 거 할 때 외국 저기를 초대해. 와서 보라는 거야. 우리 힘쓰다는 걸 과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자, 근데 여기서 황색 깃발 사용했다는 건 어떤 의미야? 아까 민서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세다는 거를 그럼 보여주는 열병식이고, 중국 이상. 황색 깃발 사용했던 의미. 원래 그 중국 천자만 사용하는 건데, 천자. 그만큼 그 천자만 사용하는 건데, 이게 바다 무역권을 차지하면 우리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 이러면서 계속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하다라고 사기도 올리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그래서 중국은 천자의 나라. 천자가 뭐야? 왜 천자야? 천자가 무슨 뜻일까? 하늘.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야. 중국에 있는 천자, 자기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야.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세가 아니라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가 정당화되는 거야. 황제라는 표현도 사실은 중국 황제만 썼었어. 그 황제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왕이 왕. 그걸 제후국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후국가라고 했는데, 황제 밑에 있는, 소속된 어떤 그런 국가의 왕이었어. 그래서 황제만이 무슨 색깔? 빨강. 황색. 황색이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색을 말하는 거야, 황색은? 황색이 어떤 색깔인지 혹시 알아? 황색이 약간 약간 금 같아 보이는 노란색 쉽게 말하면. 아니면 금색, 황금색, 황색 깃발, 노란색 깃발. 황토색이 아니에요. 황토색, 노란색 어떤 그런 깃발, 황색 그 깃발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중국 황제,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상징의 색깔이었다는 거야. 근데 백제 왕이 이 황색 깃발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백제 왕이 나도 뭐다? 황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조선이었어, 나라 이름이. 근데 고종 때 나라를 바꿔. 뭘로 바꿔? 대한제국으로 바꿔. 그 전까지는 조선이 왕이었어, 왕. 근데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뭐로 바뀌어? 황제로, 고종 황제로 바뀌어. 그러면 왜 그 전까지 우리가 조선이 왕이었냐? 우리가 중국을 섬겼어. 중국 황제를 섬겼어. 우리는 중국 황제 밑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 아니, 식민지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그 왕을 정한 다음에 중국한테 가서 우리가 지우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허락을 받는 거야. 그 중국에서, 지우 안 돼. 라고 하면 지우가 왕이 못 돼. 그럼 제발 시켜주세요 하고 저희가 잘할게요 막 하면 중국에서 오케이, 또 지우 왕이, 그러면 왕 대접을 받아. 근데 지우는 왕 절대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야, 지우는 안 된단다. 지우 빼고, 우리 민성이를 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중국 가가지고 민성이를 왕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래. 그럼 이제 민성이 왕이 되는 거야. 중국이, 야, 민성이 왕 시켜 이러진 않아. 그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우리가 지우 왕으로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그래. 그래, 다 그래. 근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 지금도 무슨 일이 있냐면, 자, 국립대학교에 학교에는 교장선생님 계시지.
네. 국립대학교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 가장 우두머리를? 이렇게 불러. 진짜? 총장이라 불러. 근데 이 총장을 교수님들이,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뽑아, 선거를 통해서 뽑아. 그런데 총장이 뽑혔어. 그럼 그 사람이 총장이 되냐? 아니야.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 그럼 대통령이 야, 얘 총장 해라. 라고 오케이 해줘야 그 사람이 총장이 돼. 근데 대통령이 왜? 이거 인정 안 해주면 그 사람 총장 취임 못 해. 그러면 뭐 임명하는 거하고 달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누굴 뽑아갖고 야, 너 총장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임명이야. 근데 이거는 임명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뽑아. 너희들 마음대로 뽑아. 그런데 내가 뭐 해줘야 돼? 허락해줘야 돼.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임명을 하면은 이건 대통령의 권리야.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임명돼서 올 수도 있어. 한 번은 스스로 선출이야. 선출하는 게 끝나는 거야. 이건 뭐 국민 권리야. 보수 권리야. 대통령 권리에 일도 없어. 근데 이 중간 단계가 뽑기는 누가 뽑고 국민이 뽑고 대통령이 뭐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절충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 조선 때는 2번 정도 단계였어. 쉽게 말하면 물론 국민이 뽑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중국 눈치 안 보겠다. 우리 스스로 뭘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황제 국가를 선포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민성이 만세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죠? 지우 만세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냥 우리가 지우가 잘한 일 있으면 지우 만세, 민성이 만세 하면 되잖아. 근데 이 만세라는 말도 옛날에는 못 썼어. 황제한테만 만세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만세라는 말을 쓰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심지어는 그 언어, 옷, 색깔, 문양 이런 거에서 그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누구만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열병식에서 황새 깃발을 사용한다 내면은 나 중국하고 맞짱뜨겠다. 나 중국만큼 뭐 했다? 힘이 세졌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도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야. 뭐 식민지 국가는 아니야. 누구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정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알게 모르게 늘 보면 우리는 미국 편이었어. 미국이 뭘 결정을 하면 우리는 늘 같은 편이었어.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결정했어. 근데 다만 미국과 같은 것 뿐이야. 라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는 야 한국 너네 뭐냐? 너네 자존심 없냐? 너네 맨날 미국 따라하냐? 너네 미국 부하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야 우리 미국 부하 아니야. 우리 미국과 뭐 할 수 있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냐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국 너희들을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이익에 따라 할 거야. 라고 그거를 왜 과시할 수 있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했다가 괜히 뭐 할까봐. 미국이 더 터질까봐. 그렇게 했다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봐. 그렇게 했다가 미국이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내릴까봐.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우리에게는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자존심이 안 매겨주냐? 이익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미국이 좋잖아. 미국 고마운 나라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요즘 들어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거야. 왜? 아까 말했듯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누구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면서 중국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어느 게 더 이익인지 이제 막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막. 미국 편에 쓰는 게 더 이익인지, 중국 편에 쓰는 게 더 이익인지, 막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이렇게 뭐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우나 민석이가 대부분 부모님 말씀을 들어. 첫 번째 이유는 지우나 민석이가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 말씀이 맞기 때문에 듣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엄마 아빠 말이 불만스러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지우야 엄마 아빠 말 들을 수밖에 없어? 네 마음에 안 드는데도? 좀 마음에 드는데. 어? 아니 너는 저는 엄마 아빠가 하는 거가 100%가 다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빼곤. 그래. 공부하라고 할 때 빼고. 그럼 공부하라고 하는데 네 마음에 안 드는데도 공부하잖아. 하라고 그러면. 네. 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해야 되니까. 안 되면 이익이. 어떤 이익이? 일단 학교에서 무슨 뭐 선생님 문제를 내면 저 혼자 못 풀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말이 옳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 엄마 아빠 막 그래, 너 하기 싫으면 간도. 너 알아서 해. 뭐 네 이익 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알았어, 나 안 할게. 라고 못 한단 말이야. 알았어, 하면 되잖아. 이런단 말이야. 그 이유들이 엄마 아빠가 진짜, 그래, 너 안 하려면 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정말 안 했더니 아무 일이 없어. 그럼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보고서 하지 마 하려면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했어. 그랬더니 뭐 그 다음에 엄마 나 이거 뭐 사면 안 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얘기야. 협조를 안 해주다는 얘기야. 그 다음부터. 엄마 나 무슨 뭐 신발 뭐 하는 거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러게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해. 옛날 같아서 뭐 했을 텐데. 야 이거 우리 챙겨줬을 건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피해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엄마 뭐 이번 생일 파티 생일 파티 무슨 생일 파티? 너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너네 맘대로 한다며? 막 이렇게 뭐 삐딱하게 나가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아유 알았어 엄마 앞으로 내 말 잘 들을게 제발. 여러분 부모님들은 착해서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딸 아빠는 그래. 우리 엄마 그래요. 하거든요. 제가 막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고 하고 다음날은 또 공부하라고 하고. 자,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생각하고 알 수 있다는 거지. 민성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별거 아니라 근데 사실상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다?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니까 아까 막 공부해라 같은 거 할 때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 아주 훌륭한 어린입니다. 아하. 자, 58쪽 보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건데. 58쪽에 자, 계로왕은 중국 후이에 병사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 결과는 어떠했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요. 58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후이한테 원군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후이한테 병사를 빌려달라 했는데 이제 고기를
하려고 했는데 후이는 전부터 고구려랑 외교를 하고 있어서 백제의 원군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에 외교를 끊었다. 그럼 후이는 왜 거절했을까? 고구려랑 전부터 외교를 하고 있었어. 유하우. 단지 전부터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일까? 의리 때문에? 걔네가 외교 자세히 관계를 끊으면 고구려가 뭐 외교 관계를 끊어서 막 백제를 도와주냐 하면서 또 보복을 할지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후이 입장에서 얼마나 그 고민스럽겠어. 백제랑 백제가 갑자기 와서 야 우리랑 손잡고 고구려를 치자 라고 했을 때 후이는 선택지가 이제 두 개가 있겠지. 뭐하고 뭐 사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고구려. 고구려와 손을 지금 그대로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의 청을 거절한다. 결국 그걸 선택했지. 또 하나는 백제와 새로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친다. 그럴 때 후이는 뭘 기준으로 그걸 판단해야 될까? 민성이 너라면 뭘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아? 글쎄요. 지금 저는 어느 나라가 좀 더 센가 생각해서. 어디가 어떤 나라가 더 센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보다는 민성이 뭐라고? 어디가 자기한테 더 이득이냐. 그치, 어디가 더 자기 나라에게 이득인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단지, 그런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그런 부분들인데, 그 외에 명분이라는 부분들. 국제사회도 이런 평판. 그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비난받고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더 센가? 어느 나라가 더 이익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친구 사이로 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거 여러분 친구 사이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친구 사이로 다른 바꾸면 민석이부터 얘기해보자. 따로 이런 기준까지 내놓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친구 사이로는. 친구 사이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 지금 이 백제와 후이와 고구려의 관계처럼 이런 일들이 너네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있어. 이런 일이라는 게 혹시 지우가 보기에는 어때? 지우. 저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놀자고 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동시에 저한테 놀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별로 안 친해가지고 누구랑 놀아야 할지 그거를 정하려. 그렇지. 그럴 때 지우는 뭐가 기준이야? 그냥 저는 둘이 그냥 같이 놀아요. 이렇게 다른 친구 메시지로 할 때는 얘가 저한테 하면 저도 하고 다른 친구랑. 민석이는? 완전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따로 이렇게까지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평소부터 둘이랑 저랑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저는 딱히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러면 다행인데 어느 날 민성이 보고 어떤 한 아이가 찾아왔어. 그러더니 민성이한테 그러는 거야. 야, 민성아, 지우개 진짜 재수없지 않냐? 야, 앞으로 지우랑 놀지 말자. 라고 쿵짝쿵짝하고 얘기했어. 그럴 때 민성이 너는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고. 걔가 지우 재수없다고 앞으로 지우랑 놀지 말자고 그랬는데 민성이 네가 지우랑 놀게 되면 그 애가 너한테 와서 화낼 거 아니야. 야, 내가 너한테 지우 재수없다고 놀지 말라 했는데 너 왜 지우랑 놀아? 너도 재수없다. 나 너랑 안 놀아. 이럴 거 아니야. 그렇다고 네가 그 친구 말대로 그래 앞으로 그럼 나 지우랑 안 놀게 라고 지우랑 안 놀아야겠다. 민석이는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동안. 저 똑같은 경험 있어요. 진짜. 지우도 똑같은 경험 있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 그때? 저는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좋아하긴 한데 그 친구 편에 살짝 들었어요. 그 친구 편에 살짝 들었어?
완전 똑같은 일이지만 비슷한 일이 있긴 했는데 음, 이게 완전히 선생님이 말한 그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 판단 가는 대로 해야죠. 걔가 진짜로 그렇게 재수 없다고 애초에 친구 관계를 확 끊어버리면 애초에 아, 어떻게 보면은 따로 그렇게 좋은 선택도 아닌데 차라리 뒷담한 애랑 어떻게 오해 풀 노력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뒷담 깐 아니 이거 애매한데 되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일 없는 게 제일 좋아. 그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지우가 말한 대로, 야, 우리 다 같이 그냥 놀면 안 돼? 다 같이 놀면 제일 좋아.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비슷한 일이 부딪힌다는 거야.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 지우나 민성이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이 보기 너무 싫은 애가 있어. 그 걔를 좀 이렇게 그 복수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야, 다른 애들한테 야, 걔에 대한 나쁜 점을 막 얘기하면서 걔랑 놀지 마. 너가 내 친구라면 걔랑 놀지 마. 이렇게 여러분이 요구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건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국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입장. 야, 너네 중국하고 놀지 마. 미국이 자꾸 그렇게 요구해. 너네 중국하고 놀면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중국은 또 다르게 얘기해. 야, 우리랑 계속 놀아야 돼. 너네 우리랑 계속 안 놀면 너네 손에 막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야, 그냥 다 같이 놀면 안 돼? 난 다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몹시 불편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그럴 때 과연 한편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양다리 걸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어떤 그런 태도인지 국가적으로 어떠해야 해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이 책에 보면 백제하고 일본의 관계가 쭉 나오는데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어떠했어?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이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백제는 일본의 스승 같고 좀 친한 그 이제 일본도 백제를 이제 스승처럼 이렇게 잘 모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게 불매 운동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별로 좀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원수처럼. 지우는 일본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친하면 좋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해요. 어떤 점에서?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괴롭히는 애랑 같이 뭔가 좀 한다는 게 뭔가 좀 찜찜하고 사실 말하면 별로 안 좋아요. 과거에는 이 백제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일본과 친했었구나. 우리가 일본에게 뭘 가르치기도 많이 했고 그랬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그 백제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변하는 이런 건 없어? 큰 얘기가 미치지 않아? 근데 그냥 가르쳐주지 말지. 가르치지 말지. 이런 배은망덕 감독한테 뭘 가르쳐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민성이는 어때? 글쎄요. 확실히 예전에 우리나라랑 친했던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애초에 이게 약육강식이라고 이런 게 나라 간에서 일본이 애초에 땅덩어리도 작은 섬에 불과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조선을 막 공격하고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확실히 일단 아주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머리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짜증납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지만
과연 앞으로도 사이가 안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라는 거야. 과거 역사 속에서 백제와 일본이 친하게 지냈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우리가 일본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떤 때는 친하게 지내고 어떤 때는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가?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 건가? 다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따져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성황 얘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예요? 성황에서 114쪽. 자, 114쪽, 115쪽에 보면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서 나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해. 근데 이 나제 동맹이 깨져. 왜? 왜 나제 동맹이 깨져? 일본이 신라가 배신 때문에. 신라가 배신을 때려서 한강 유역을 원래 반띵하기로 했는데 한강 유역을 신라가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제 동맹이 깨지거든? 이건 지금 백제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야.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 뭐 신라가 나쁜지, 백제가 어리석은지, 뭐 어떻게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이번에 민재부터 얘기해 볼까? 아니, 저 이따가 얘기할게요. 지유. 지우. 저는 일단 바람들이 이제 고구려를 물리쳤긴 했잖아요. 아니, 물리친 건 아니죠. 뭐 한각 유역을 되찾았으면 이제 저는 신라가 당연히 뭔가 좀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방어 태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백제가 좀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그냥 좀 방어 태세를 좀 갖췄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은 백제가 잘못이다. 지금 그쪽이 더 마음이 가는 거야? 둘 다. 둘 다 무슨 말이야? 신라도 잘못했긴 한 게 이렇게 동맹을 깬 거니까 잘못했는데 백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민성이가 어때? 개인적으로 애초에 누구나 잘못한 거 없이 이게 어제저기 오늘이 친구라 해도 막 저기저긴 친구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애초에 그것도 어쨌든 결론은 적인데 이걸로 보면은 계속 맞닥뜨리고 있고 이게 어디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꼭 고르자면은 잘못한 쪽이 확실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백제가 먼저 배신 때리는 게 훨씬 나았다고 봅니다. 백제가 먼저 배신을 때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한 거다. 그런 점에서 과연 국제관계 속에서 의리라는 것들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건가? 백제가 신라와 손잡은 이유도 결국 고구려 땅 차지하려고. 그럼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백제 신라가 얼마나 치사해.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다시 내가 뭐 하겠다? 백제 땅을 차지하겠다. 라는 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신라가 힘이 세지면 또 고구려 백제가 또 손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라는 게, 백제 신라가, 고구려가 힘이 셀 때는 백제 신라가 손을 잡고, 백제가 힘이 셀 때는 또 누가? 고구려와 신라가 또 손을 잡아요. 막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고 막 그래. 그런 식으로 이 삼각의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친하고 안 친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쪽의 생각은 사람이라면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명분이 있고 의리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지금 현재 이익이 되는 쪽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들 사이에서 각 개개인도 갈등하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건가라는 부분들. 여전하게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어떤 그런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 현재 2020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친구 사이나 이런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여러분들 그 친구 사이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나?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석이는 역사에 대해서 평소에 좋아하나? 싫어하진 않아요. 다행이네. 지우는 좋아해요. 아주 다행이네. 이번에 그 누구지? 설민석 그 선생님이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 하던데 혹시 알아? 저 그거 뭐요? 진짜 엄청 좋아해요. 그 봤어? 세계사. 네,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무슨 네, 좀 더 엄청 많았는데. 재밌어요. 회사 뭐요? 히틀러.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뭐 해가지고 그 첫 방송한 거 알지? 네, 엄청 재밌어요. 엄청.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이제 자꾸 보다 보면 뭐 우리가 책을 읽어서 교양을 쌓을 수 있지만 선생님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 그 예능의 성격을 약간 가미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들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과 정보를 넓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24일하고 그 다음 주 31일하고 쌤이 2주간 휴가여가지고 수업이 없을 거고 다시 1월 7일부터 다시 수업을 할 거야. 이해했어? 네. 근데 다음 책이 뭐예요? 책. 다음 책이 그래서 잠깐만. 그 채팅창에 이거 부모님이 아마 아실 텐데 이거 클릭을 한번 해봐. 지금 보는 거. 됐다. 클릭했어?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밑에 보면 그 5학년이라고 되어 있지. 초5 과정. 어디에요? 초5 과정 제일 밑에. 잠깐요, 로딩 중. 안 보여? 됐어. 됐다. 여기 밑에 보면 초3 과정, 초4 과정, 초5 과정, 초5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겨울휴가 우리 백제 이야기 지금 했고 두 주는 겨울휴가로 그냥 이거는 인터넷 독서 좀 할 거고 뭐 할 사람 하면 되고 이 책이겠네.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 어디? 응?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 여기 초5 과정에 안 보여 지우야? 지금 선생님이 공유하는 거 안 보여? 잠깐만요. 살짝 끊겨가지고. 지금 선생님 공유하는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초3 과정, 초4 과정, 초5 과정 중에 너희들은 초5 과정이고 겨울휴가 빨간 거 써있고 그 밑에 1월 4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 나머지 책은 이 순서대로 할 거야. 됐어?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안 움직이지? 쌤이 나중에 부른 게 다시 보내줄게.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1년 더 늙어서 보겠습니다. 네. 더 늙어서 만나겠습니다. 이제 몇 살 되냐? 13살. 13살. 기대돼? 13살의 봄은 겨울은 어떨지 기대돼? 아니요, 절대요. 13살 인생을 또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아니죠? 다음 주가 아니라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 그래.